안녕하세요. 땅사부채저자 땅사부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소액으로 시작하는 토지투자 비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소액투자의 기준 얼마이신가요? 5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또 누군가는 한 2, 3천만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한 1억까지도 소액투자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막 사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한 100만원 정도가 소액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토지 투자의 소액 투자 기준은요, 한 2, 3천만원 정도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2, 3천만원 미만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미만으로도요, 이 토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에는요, 경매와 공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경매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이 채무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국가나 공공기관 이런 재산들을 매각할 때 쓰는 방식이 공매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매와 공매를 합쳐서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종합 백화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요, 그 시세 차익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공매의 입찰 과정부터 낙찰까지의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권리관계, 문제 없는 그런 물건인지 이런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가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유료 채널이 있고 무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매 입찰하는 분들에 유리하고요. 이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 이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매물들 나와 있는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마이옥션이나 두인경매 같은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를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공매 차이점 간단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방식에는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 기일날 직접 현장의 보증금과 신분증을 갖고 법원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좀 편리합니다. 전자입찰로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바쁘신 분들에게는 이 공매가 좀 더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종류에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고, 공매는 압류재산, 국공유재산, 이용기관재산, 수탁재산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은행에 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그 은행의 대출이나 원금을 못 갚았을 때 이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을 임의경매 방식,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인해서 돈을 못 갚았을 때 이럴 때 경매로 진행이 되는 방식 강제경매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에는요 보시면 압류재산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압류재산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질 않아서 압류를 당한 거죠. 그런 재산을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공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공유 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재산들을 매각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용기관 재산, 이거는 이제 코레일이나 한전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매각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 한국자산공사 캠코에다가 의뢰를 해서 맡겨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명도 절차를 보시면요. 경매 같은 경우는 협의 또는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명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낙찰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나 임차인이 있을 때 내보내야 되죠. 자, 이랬을 때 이걸 명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훨씬 좀 수월하게 분쟁 없이 명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더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명도하는 데 있어서는 경매보다는 좀 공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공매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매의 장점인데요. 여러분, 공매에 대해서는 정보의 희소성, 낮은 경쟁률, 높은 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보다는 이 공매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매에 참여하는 입찰하는 그런 비율이 경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경쟁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낮은 낙찰가, 그래서 높은 수익률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 입찰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하죠. 시간이 절약할 수 있고요. 바쁜 현대인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현장에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장인들에게는 번거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매 전용 물건. 공매의 장점은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물건을 직접 매각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 분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 같은 것도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공매 전용 물건은 훨씬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물건이 훨씬 다양합니다. 관용차나 명품백, 골드바, 콘도 회원권,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도 이 공매에서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이 공매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저렴한 조건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매물이기 때문에요, 신뢰성이나 안정성, 공정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임대 수익 물건이 있습니다. 공매에는.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내 상점, 그리고 주차장 임대,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 이제 매점 같은 것들 있죠. 학교 안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임대로 또 공매에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 임대나 학교 임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길러 나간다면 작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경공매에 관심을 갖고 한번 준비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액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 비법,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이 경매와 공매에 대한 실질적인 영상들 하나씩 준비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